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3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안을 99% 반영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절충안을 즉석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의혹, 의구심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권성동이 혼자서 했겠느냐? 친구라는 윤석열의 허가를 받고 이런 배신 행위를 한 것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처럼 뒤로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안이 대국민 보고용 아닙니까? 그게 소통 아닙니까? 청와대 들어가면 소통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좋은 청와대를 버리고 국방부로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무리를 한 사람이 이제 소통을 얼마나 잘 하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해명이 늦어지면은 이제는 훨씬 더 험한 이야기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는 열렬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제는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말의 시가 됩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가 탄핵이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지난 3월 9일 직전에 3월 8일이죠. 3월 8일 유세에서 민주당이 자신이 대통령 되어도 탄핵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에서 몇 사람만 빼어가면 탄핵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자신 있다. 왜냐? 국민이 나를 지지하니까 두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국민이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으면 탄핵되는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벌려놓았습니다. 친구 권성동을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이거 뒷수습이 과연 가능한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지지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약이 됩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이 배신감을 느끼면 그건 독입니다. 그 지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줄기차게 윤석열 후보의 논리를 편들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 떠난 지 오래이고 경제 민생 문제나 챙기겠다고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과정에 윤 당선인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가? 윤 당선인은 이에 동의했는가? 반대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즉각 중재안 폐기를 선언하라. 만약 폐기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검찰을 이용한 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폐기 처분한 자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즉각 중재안 폐기를 선언하라. 만약 폐기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검찰을 이용한 뒤에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폐기 처분한 자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윤석열의 답을 요구합니다. 여야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하여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은 검찰이 오는 9월부터 선거사범, 공직자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신구 세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법조계에
검찰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 변호사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죄를 지은 세력과 앞으로 죄를 지을 세력이 검사를 두려워해 가지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합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사는 권력에 저항하다가 그만두어도 변호사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렇게 하면은 굶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잘 알고 있는 여야 정치인이 야합을 해가지고 검찰의 거악 수사를 막는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은 결국은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기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김종민 변호사는 작년 3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내놓았던 입장문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게 참 아픈 내용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은 이를 즉 윤석열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윤 당선인이 동의했다면 작년 사퇴 때와 입장 변화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검찰을 이용한 것인가? 대통령이 되면 70년 동안 내려오던 검찰 제도를 국민 동의 없이 여야 야합으로 하루아침에 폐기해도 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내일 중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탄핵 이야기가 이게 장난이 아닌 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을 속이고 검찰을 이용해 가지고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무서운 검찰을 사실상 무장 해제시키겠다고 한 사람, 즉 국민을 X 취급한 사람, 국민을 우롱했다는 거죠. 국민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이 그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우습게 본 윤석열을 국민이 우습게 보면은 그게 탄핵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여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당선인이 되고 나서 두 가지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 일종의 청와대 해체입니다. 청와대 이전인데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매도하고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지금 뒤죽박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 파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실상의 검찰 해체, 법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는 역사 파괴고 하나는 법치 훼손이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윤석열은 보수도 아니고 문명 건설자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 값어치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을 밟으려고 합니다. 윤석열의 위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위기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아마 앞이 캄캄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무슨 계산인지 한번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이게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